부산 사투리 구수한 정치 시사 팟캐스트 라디오 운니원과 아수다. 안녕하세요. 부산과 그 주변 지역 시민들이 우발적으로 만나서 만든 팟캐스트 방송 문재인 후보의 눈처럼 들을수록 빠져드는 치명적 매력의 눈빛 방송 달빛 수다 올리원과 아수다입니다. 올리원님부터 자기소개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CD 한 장으로 얼굴이 가려지는 남자 육아 천재 추가됐어. 다도 3단 꽃꽂이 2단 108배 3단 망공부 2단 올리원입니다. 육아 몇 단? 육아 몇 단은 아니고 아직 단 따기는 제가 좀 겸손하니까 제가 성격이 원래 육아 천재라고 좀 저 육아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도 예. 장복이겠지. 저는 101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객 멍게양입니다. 매주 바뀌어요 이름이. 새우에서 멍게. 해산물을 좋아해서요.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멍게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 외모가 이렇게 이제 피부가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분화구. 피부에 분화구가 좀 많다거나 이런데 멍게는 또 그런 것도 없는데 피부가 예. 꿀피부. 피부가 뭐 꿀피부는 아니더라도 그냥 꿀 껍질 정도 돼요. 진실은 어디에? 네, 아수다는 아줌마들의 수다를 줄임말이고요. 저희는 방송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하고 밥하다가 끌려나와서 이렇게 매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내줘. 아 뭐야? 방송 중에 제가 잠시 사라지면 애보러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겠다. 네, 부산 사투리 때문에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고 불만이 많지만 저희는 꿋꿋하게 사투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림 방송국에 소속된 3개의 방송 중 하나인데요. 매일 나가는 정비영의 달림 소식,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아무데나 나가는 저희 달빛수다, 그리고 오늘 1회가 나간 20대를 위한 달림톡톡,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식으로 등록돼 있고요.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사용자들은 팟캐스트에서 달빛수다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달림 방송국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들으시려면 문재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야 이거 멘트 괜찮은데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 책에는 티 팍팍 나죠? 어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해봐서. 아 좋아요. 아, 우리 올리언님 아주 기쁜 소식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아 그러길래. 빵빠레. 빵빵해 올려주세요. 축하합니다. 8월 31일 14시 19분에 제가 기대하던 이제 아들을 봤는데 제가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이라서 첫 출산이고 이래서 이제 요즘에 가족분만실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족분만실. 우리 애도 가족분만 아, 그래요? 지났어요. 전 몰라요. 아니 가족분만실이 아가씨라 몰라요. 예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 때 생각하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데 가족분만실이라고 있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거기서 분만을 하대요. 그 이제 룸 안에서. 룸이라. 룸밖에 몰라. 룸밖에 몰라. 나오나요? 인간이. 아이고. 아니 그 호실 안에서. 아니 분만실 안에서. 호실만 룸 안에서 생활 습관이 많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만실 안에서 출산을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진통이 와서 오전 7시 49분 정도에 이제 병원을 도착을 했는데 디테일해. 네, 또 이제 그게 출산이 좀 빨리 진행돼서 무통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보가지고 이제 장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체인지를 하고 저는 밖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제가 가족 분만실에 대한 의미를 이제 보통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평생 평생. 고생해라. 네 봉사를 해라. 예, 또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힘든 모습을 보고 또 거기다 무통까지 못 맞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맞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뭐 또 와이프가 또 힘이 드니까 솔직히 한 12시 넘어서 진통이 계속 오는데도 이제 힘을 주니까 안 나오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또 여자는 근데 재영절개 하려고 하는데 막 그 설득도 하고 그렇게 뭐 일단은 순산을 해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진짜 잘하셨네. 저는 느낀 게 그냥 저도 아들이고 이제 한 엄마의
자식이면서 하는 말에 이제 또 장남이고 이런데 그냥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출산 과정을 진짜 보니까 모르지 애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도 태어났는지 잘 안 나요, 모르지. 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안 나지. 그 기억이 나면 안 되지. 지 생각은 뭘 기억을 해.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여자란 존재가 정말 저는 이제 여성 철 옹호론자 들었나 봐. 페미니스트 되는구나 봐. 아, 저는 그냥 원래- 순풍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진짜 얘기가. 순풍 나올 줄 그 알았는데 공장에서 뭐 너무 아기, 힘들게. 옛날 예. 엄마들은 막 5씩 막 6씩 이렇게 낳으니까. 순풍순풍. 저는 이제 이번에 출산하는 걸 보고 저보다 나이가 작으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동생이라 하잖아요. 네. 여자들 동생이고 뭐 형님 여자들 또 형님이라 하든지 그런데 일단 나이가 작아도 순산 이제 자연분만 병원 간 사람 말고. 예. 수술한 사람 말고. 병원에서 말고 수술한 사람 말고. 자연분만으로 한 사람들 다 누나라 부르고 싶어.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저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예. 누님으로 섬기기로 했잖아요. 제가 왜 그걸 느끼는가 너무 힘든데 남편으로서는 진짜 뭐 손을 잡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도와준 현실적으로 도움이 조금 되겠죠.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맞죠? 도움 안 돼요. 예. 오늘 특집이 아무 도움 안 돼. 올리원 너무 길어. 순산 특집. 순산 특집. 그래서 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여자란 존재는 특히 이제 자연분만으로 이제 앞으로 저는 존경하고 살기로 했어요. 예. 네, 예. 좀 잘하세요. 예, 저희 방송이 몇 회 나가서 아이튠즈에서 반응이 쏙쏙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이튠즈. 예. 오케이. 올리 언니 아이튠즈 평가 어때요? 저도 뭐 제가 이제 봤는데 응. 뭐 댓글도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코멘트도 뭐 5개인가 6개 정도 달렸는데. 맞네 5개나 아, 있어. 예. 나도 봤는데 올리 언니 칭찬이 많아서 짜증나. 아니 그러니까 알바 아니야? 예? 올리원이 알바 아니에요? 저 알바 아닙니다, 알바한 것 같아. 아닙니다. 알바한 것 같아. 아니 너무 어떻게 칭찬이 방송을 많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올리원만 멋지다 최고다 뭐 이런 평가가 뭐 늘 천재다 막 이러고 막. 맞아. 저도 정말. 되게 목소리 부끄러워가지고 좋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주위 분들이 누구야? 저를 그런 아시는 평가를. 분들이 야, 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믿어주시고. 믿어주고. 아니 IP 추적해 보셔도 됩니다. 추적해봐야겠어. 예, 진짜로. 코멘트가 되게 좋게 달리셨던데 많은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코멘트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또 앞으로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튠즈에 달빛 수다 치면 예.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컴퓨터 나와요. 설치하면 예. 돼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101호 하지만은 요즘 달빛수다 방송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도 하시고 뭐 트윗도 하시고 엄청 바쁘던데. 제가 되게 페이스북하고 트윗이 있긴 있었는데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친구가 뭐 몇백 명이라면서. 예? 올리원님 페이스북 친구 몇 명이에요? 추월했어요. 저는 또 100명 조금 넘고 100명. 아, 분발하세요. 저는 한지 5일 만에 514명. 비교를- 근데 그게 비교를-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거지. 시작한 지 얼마 안 시작한 됐는데 일주일 만에 안 500명 됐는데. 힘들거든요. 힘들지. 왜냐면 이게 친구 추가를 하루에 뭐 몇 명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원래. 근데 오. 제가 아시는 분 있는데 카카가 요 며칠 전에 한번 하셨잖아요. 어, 좋아요하고 맞아요. 뭐 그거 뭡니까 그거? 그거 페이스북에 하는 거 있어요, 기능. 예. 우리 카카가 이제 임기 말에 예. 인제서야 페이스북을 시작하셨습니다. 뭐하러? 반응이 뭐 소통, 폭발적이죠. 인제서야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야. 인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인제서야 소통이 하고 싶대. 아니 근데 반응이 폭발적이던데. 방금 폭발적이라 이러면서 좋아요 50명. 아니 500명 아닌가? 500명인가? 500명이고 뭐 1000명 아니에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이었어? 대단하시구만. 50명으로 알고 있었어. 그 여러분에게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아지는 비결을 알려줘야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제 사진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제 딸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 줄이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제 사진을 못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여진 사진이 찾아보니까 제 딸 사진이 있었죠. 딸이 샤방한 10대 사진이 올라가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의 95%는 남자입니다. 남자. 사랑해요 아저씨들. 네, 다음 주 목표 1000명입니다. 오. 올리언님도 대단하세요. 사진을 바꾸세요. 왜요? 그 얼굴 아기 사진으로 돼? 아니 아기 사진 근데 바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바꾸는 게 저도 아시다시피 팬클럽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관리도 하기도 힘들고 좀 그래요. 네, 너무 다음. 친구 신청이 많이 올까봐. 오늘 주제가 들어와야지 주제를. 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게 좀 우리 달빛수다가 뭐랄까 이게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새누리에서는 정해졌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사실은 이제 12월 19일 날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 뭐 물건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데 장난죠.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박근혜 후보 이 편을 이제 저희가 보통 준비한다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나름. 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저번처럼 절친을 제가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아 박근혜 후보 예. 절친 예. 좋다. 제가 그 나름 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제 비선 라인을 가동했죠. 비상 라인. 절친 아니, 구해봐 구해봐. 비상이 아니고 비선. 비싼 비싼 좋아. 아 그런데 절친이 없어요. 박근혜 후보는. 아 정말 없어. 주위의 사람. 절친이란 건 우리가 나이를 조금 좀 달라도 되거든요. 야, 나이를 떠나서 10년 20년 차이나도 영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교감이 있으면 절친인데 박근혜 후보가 그런 분이 없어. 독고다이예요. 아니요 독고다이 혼자 있을 때는 맞는데 옆에 사람 있으면 이상하지 않던가요? 예, 좀 그래요. 이거는 원샷으로 가야 돼. 아니, 근데 항상 할머니들이랑 있을 때 원샷인가? 편해 참. 보이던데. 응? 할머니들이랑 있을 때. 그치 옆에 할머니들이 있으면 왠지 어울리는데 이 요즘처럼 대학교 가고 젊은 애들 만나면 이상하긴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예, 절친을 섭외를 못했어요. 없지 없을 거야. 여의도에 없어. 없어 여의도에. 여의도 예, 없고 예, 전국적으로 찾아도 박근혜 후보의 절친은 없어요. 예, 예. 우리 나이가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올해 용띠잖아요. 용띠, 환갑. 60. 네. 근데 우리 나이가 좀 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박근혜는 사실 없어요. 박근혜가 정치에 나온 것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랑 내가 알고 있는 박근혜. 근데 솔직히 나는 박근혜를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잘 네, 모르죠. 잘 예, 모르죠. 예. 내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뭐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를 사실 잘 몰라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계 조사를 자세히는 못하고 예, 예. 일단 저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랑 결혼을 했고 이게 첫 결혼이 아니란 건 알고 예, 두 번째 그렇죠. 결혼이죠. 맞아요. 두 번째 결혼이고 왜 그랬냐면 이제 부모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는 딸이 하나 있어요. 예, 딸이 맞아요. 하나 맞아요.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경수 여사랑 부산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아직 이혼을 안 하고 이제 부인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나름 부잣집 딸이거든요. 아씨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당연히 이제 친정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둘이가 그냥 알아서 결혼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교 전쟁이 나고 유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좀 승진을 좀 빨리 하게 되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사이에는 박근혜, 그다음 근영, 그다음 지만, 이녀 일남이 있는데 예, 예. 지금 근영 씨 둘째 딸은 이름을 사실 바꿨어요. 이름 바꿨어요. 네, 서영이라 바꿨는데 서영, 일반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근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예전 이름으로 가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제5대 예, 대통령.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참 난 잘 몰랐는데 나 알고 나서 놀란 게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5대 대통령이 된 게 그러니까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예, 일으켰고 그 다음에 1962년도에 대통령이 되는데 예. 그때 45세. 오. 근데 유경수 여사 나이가 8살 차이 나요. 예, 예. 그럼 그때 유경수 여사가 37살. 37. 그러니까 30대 퍼스트 레이디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낯선 거지. 낯설죠. 지금으로서는. 진짜. 그러니까 30대는 우리 103호도 30대이지만 나보다 예쁘고- 어리네. 아 그래요? 어. 근데 어린 애기 지만이 같은 경우는 갓난 애기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름답게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지금 뭐 각하도 계시고 그전 대통령도 있지만 다 뭐 자식들 손자를 본 상태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박정희는 할머니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처럼 예, 아주 JFK. 어린 애기를 데리고 청와대에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림이 좀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 사실 좀 예쁘긴 예뻐요. 그러니까 단하죠, 단하죠. 예, 예. 사람들이 동양적인 예. 네. 한복 입고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는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이미지 메이킹.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약간 이제 대통령도 서민적인 느낌이 좀 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권력을 가진 예, 그렇죠. 그런 왕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시골 분들은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좀 아름다운 그 그림이지 청와대. 그 속에서 박근혜가 12살에 청와대에 들어가거든요. 예, 예.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6학년, 네, 5, 6학년. 네. 5학년. 네. 12살이면 13살, 6살. 아, 법이 바뀌었어요? 뭔 소리야? 아이고 언제 그냥 꿇었나 봐. 애기가 언제 태어나니까 모르지. 아,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청와대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는 처음부터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만날 때 공주와 백성으로 만난 거지. 이건 일반인이 아니에요. 예, 계급 사회. 처음부터 지금의 박근혜까지 계속 우리는 일반인 박근혜를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청와대에서 보호받고 솔직히 박근혜 후보가 친구가 없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근데 절친을 섭외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려고 그래서 해도. 이렇게 예. 사는 거고 뭐 대학 뭐 중고등학교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대학교 뭐 서강대 나왔고 전자공학과 다녔고 나름 우리 박 후보가 공대 아름입니다.
아세요 공대 아름이? 저는 무슨 말이죠? 공대 아름이가? 공대에는 여자가 여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대에 여자 예. 한두 명 있는 걸 다 공대 아름이라고 그래요. 뭐 아름이 아름이 김아름, 박아름 할 때. 공대 아름이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이었잖아요. 서강대학교에 그 공대 여자 한 명이었어. 그렇게 있다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죠. 근데 그 전까지 공주로 그냥 살았지. 뭐 박근혜 후보가 일반인으로서는 일반인은 아니지. 일반의 삶을 못 거쳤죠. 예, 박근혜 네. 후보는. 예. 절대 아니죠. 이거는 공주지 맞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외국 갔다가 이제 급하게 돌아온 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예, 프랑스 갔다가 그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 때 이제 서거 때 이제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예. 그게 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죠, 예, 그때. 사실은 재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자기 딸 22살짜리한테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직책을 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상식적이지는 않다 생각해. 예, 저도 그래서 예. 2살, 22살이고 지금 한 5년 동안에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역할을 했죠. 퍼스트 예. 레이디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똑같은 사실은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몸짓이라든 행동 가짐이 엄마를 그냥 카피한 거지. 이거는 복제 인간이지. 그때도 황우석 형이 있었나요? 아니야. 그건 없었지만 왜냐 엄마가 원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 나는 근데 그때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유경수 여사 인기가 그러니까 뭐 소박한 이미지, 검소하고 이미지요. 단아하고 우아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좀 젊었기 때문에 원래 미모도 좀 있는 분이라. 예, 그렇죠. 예. 그-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더라고요. 여자들도 아담해가지고. 근데 여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같은 여자지만 여자로서 연예인들 이뻐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을 때 예, 그렇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심리적으로. 예. 어. 그러니까 안티하고 팬하고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우리는 올리원 안티야 팬이야. 100% 앉으지 100%.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인지 능력이 모자라 친구가 저걸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원의 팬이면서 안티. 그게 참 고마운 존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항상 끝까지 예. 같이 갑시다. 양날의 줄타기를 하면서. 양날의 검이야. 그 지금 이 아버지란 분이 딸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기면서부터 얘 20대도 사라지고 근데 그때 너무 심리적 중압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충격이 컸지. 생각하는데. 엄마가 죽고 나면 이 충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런 데미지도 있는 상태에서 회복도 못된 상태에서 국정을 이제 퍼스트 레이디는 역할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뭐 대통령 있지만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부터. 뭐 하는데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면 되지. 아니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계산이 되고 연출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프레스가 많죠, 솔직히. 그냥 우리처럼 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아니고. 예. 다 모르지 내 전성이 뭐였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심리적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희도 많이 이렇게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일주일 정도 서치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진짜 뭐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예, 자료가 자료가. 정말. 아니 저기 뭐 예. 박근혜 후보가 힐링 캠프도 나오고 자서전도 썼어요. 자서전도 예. 여러 건 있고 본인이 쓴 거랑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써준 거랑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도 있거든요. 예, 예. 일화가 지금 박근혜 후보가 나이가 61살인데 예. 일화가 내가 해보니까 똑같은 일화만 반복되는 10개 거예요. 정도 10개 에피소드가. 예, 예. 그 사실 우리 저기 문재인 후보 절친도 저번에 이제 소개 와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예, 예. 사람이 그 정도 인생을 살면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같은 사람들은 많죠, 예. 하루에도 3개씩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사람이 60평생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동에 박근혜 후보가 예. 살고 있는데 예, 예. 이제 그 자서전을 써주는 작가가 가서 예. 얘기를 좀 해봐라. 예. 을 때 얘기를 써야 되지 않냐. 예, 예.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 여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하게 크게 뭐 정치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퍼스트 레이디 생활이 정치적으로 굉장했다라고 얘기하는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그것도 뭐 나름 이미지 메이킹이죠. 이미지 메이킹에 예. 성공한 거지. 굉장히 엄청나게 성공사례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텔레비전 딱 나타난 모습은 아름답고 청순하고 아주 뭐 너무 예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예.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지. 예. 근데 우리 박근혜 후보의 맨 얼굴, 박정희 일가의 어떤 맨 얼굴들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게 아쉽더라고. 저도 이번에도 조사를 하면서 이제 101호 아주머니 말씀처럼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예전에 또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기 전까지의 생활은 또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저도 참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게 예전에 박근혜 후보 이렇게 할 때 아니 왜 박근혜여야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니 뭘 했는데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 그 현상을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그 현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생활을 안주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궁정도 안가에서 예. 여자의 품에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일단 불쌍해 보이긴 하지. 총격으로 부모를 두 분 다 잃으셨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감정은 그 감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게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를 몰라요. 근데 박근혜 후보 옆에 솔직히 친구도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을 자세히 절친이 아는 사람도 없죠, 없어. 그리고 없어.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응.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이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 번호 없음 발신편을 번호 말신지 않아요. 누군가 박근혜 후보 전화해요. 아 그래요. 이거 그 사람들은 일반 번호는 잘 안 받고 발신편을 표시 없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자기 번호를 안 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요. 왜 그래? 그냥 그것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번호 왠지. 못 따요 그러면. 카톡 친구는 안 되네. 카톡 친구. 이명박 카카가 되게 섭섭해하겠네. 번호 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박근혜 후보는 뭐 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우리 그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요즘 우리 하는 요런 트윗하나? 이런 싸이월드. 거 하는 거지. 싸이월드 있어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가보셨어요? 거기는 특이하게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자기 사진이 있는데 형제들은 있어요. 지만도 있고 근영이도 있는데 엄마랑은 있는데 아버지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방치돼 있어 사실은. 방치돼 있어. 예전에 제가 관리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페이지 그분은 자체를. 뭐 돈 많이 들어서 잘랐겠지. 뭐. 돈도 많으신데 왜 잘랐을까 그거. 돈도 많은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궁정동 안가에서 예. 한 여인의 여인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십니다. 네. 총에 맞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은 이제 갈 곳을 잃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에 추락이지 이거는 완전히. 어디로 갔죠? 그러고 나서 청와대 나 쫓겨났겠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지? 신당동. 떡볶이 먹 한다고 했어. 맞아. 근데 사진 보면 소탈하잖아. 아니 사진 보면 인상을 많이 찌푸려준대. 떡볶이 근데 싫어하시네. 너무 많이 드셨나 떡볶이. 이 말은 이제 박근혜 그리고 후보가 그때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 오빠지. 오빠. 오빠예요? 두한이 오빠야? 아니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밑에 수아예요. 그렇죠. 오빠라고 불렀어. 오빠라고 불렀어요. 친한 오빠. 근데 박근혜 후보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 일단 불려진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으실 건데 전두환 대통령 계시는데 70만 원 하지 않는. 세배하러 가야 되는데. 전두환 전 너무 많이 대통령님. 준다던데. 물어봐야지. 전두환 전 대통령님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불렀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 저 교성은 저 교원 영색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리 우아신 박근혜 후보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오빠 이렇게 불렀겠죠. 판이 오빠 이러면서. 네, 전두환 오빠 기분 좋겠다 오늘. 이 신당동 집으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박정희가 쓰다 남은 그 돈을 줬어요. 10만 원 줬겠지. 전두환 6억. 그때 돈으로 6억을 그럼 네, 지금 6억을 돈으로 얼마야? 쓰다 남은 통치 자금이라면서 그 6억을 그 국민들 박근혜한테 돈이지 왜 줬어요. 그게 그걸 박근혜 그러니까 말이야. 후보로 줘? 근데 우리 돈이지 세금이지. 근데 그 6억이 드러나는 게 6억이지 밑에 깔린 돈은 90% 이상 더 많다 봐야죠. 근데 원래 그때 발견된 돈이 9억인가 그랬었는데 예. 그 나머지 3억은 뭐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쓰고 6억을 박근혜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지난 1979년 12.6 사태 직후에 신군부와 당시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6억 원과 저택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문광희 국감자료 도덕성을 강조해온 박근혜 후보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신군부로부터 돈을 받았냐는 것이었습니다. 9억 원을 받아
그중 3억 원을 김재규 사건 수사 경력금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처음부터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그 전해줘서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당시 6억 원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6억이 지금 돈으로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죠?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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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얼마 안 되네. 아니 근데 말이 안 된다. 박근혜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재산 신고한 게 얼마 안 돼요. 20억밖에 안 되대. 2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다 썼나 보다. 에이, 통이 크잖아. 떡볶이 뭐 집을 샀겠지. 아니, 내가 보기에. 그 당시에 진짜가 안 먹어 떡볶이 오뎅이 싫어해. 가게를 사는구나. 아유, 근데 왜 그거 가지고 6억을 받았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6억을 받았냐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6억을 받았으면 그게 어떤 돈인 줄 알고 받아. 그거를 받았으면 아니 받아주는데 그리고 받았으면 그게 무상 증여야? 증여세를 내든지 뭘 해야 오빠가 되는데 주는 거 괜찮아. 전혀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받았다는 거. 근데 이게- 용돈인가 봐. 근데 법이 있었으니까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뭐 법에 뭐 이런 사람들 걱정을 안 받지. 마음에는 예. 엄마 아버지가 다 저렇게 비운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게 용서가 돼. 용서되지. 그 당시에는. 퇴직금인가 퇴직금? 용서가 박정희 돼. 대통령 용돈이지 퇴직금. 용돈 1억짜리 수표였었죠. 근데 재테크는 정말 못하시나 보다. 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시게 되겠나? 잠깐만요. 1980년도에 6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현 시세 300억인데 예. 지금 재산이 예. 20억으로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2012년인데 예. 도대체 32년 동안 6억이 20억이 되도록 지금 예. 인플레가 얼만데 이런 분을 대통령 시키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거는 왜냐면 조금 불안해요. 네, 예. 저는 6억이 600억이 돼 있다면 정말 대통령 뽑고 싶습니다. 어. 재테크가 좀 돼야지 국가가 그렇죠. 발전하는 나라 거지. 살려면 국정 살려면 이거 또 책임지고 하는 저기 사람인데. 예. 어차피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예, 예. 나오면 이제 뭐 경쟁도 하고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건 좀 우리 박근혜 후보가 속 시원하게 네, 한번 나는 다음에. 왜 재테크에 실패했는가 예. 이런 것도 밝혀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 6억이 아니 지금 20억이 지금 당시에 20억이 아니고 그 옛날 기준에 20억이 아닐까. 아니에요. 해마다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 하거든요. 해마다지, 해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이번에 치면 대선 나오면서 나와요. 재산이 재산 바로 공개한 떠요. 게 네. 20억이었잖아요. 국회의원 재산 공개 이렇게 나가면 인터넷 뜨는데요. 20억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낙검수의 주진우 기자가 그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재산 10조라고 해서 오. 지금 고발당한 상태죠. 그러면 뽑아야지. 네. 재테크 10조가 잘했어. 왜 10조면 난 뽑고 싶어. 나도. 뿌릴 수 있어야지. 뽑아야지, 뽑아야지. 6억이 10조 되는 이런. 예. 아이고, 재테크의 황제지. 그러니까 10조가 된 10조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제 정수장학회, 영남대, 유영재단 이건 다음에 우리가 밝히겠지만 이런 재단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아니지만 재단이 자기 건데 그 재산을 다 빼고 이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보면 그 박근혜 후보가 18년 동안 뭐 은둔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둔이라는 게 그냥 이제 언론에 안 나오고 이제 계속 퍼스트 레이디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 그게 안 나온 게 그냥 이제 은둔 생활이 된 건데 은둔 18년간의 은둔 생활에서도 좀 이제 영남대학교라든지 뭐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있다든지 뭐 정수장학회 이렇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은둔도 아니네 그러면. 그래 은둔은 아닌데 영남제 이사장으로 있었지, 또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있었지, 정수장학회 다 이제 관련이 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랑 원래 관련이 재테크 된. 고수들은 뒤에서 움직여요. 표면 안 아, 드러나. 재단, 예, 예. 청계재단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아, 그 그러니까, 청계재단 우리 MB, 각하께서 각하도 재산이 별로 없어. 아 그러니까 각하께서 전재산 박근혜 환원했잖아요. 후보한테 그런 거지. 청계재단. 그러면서 청계재단을 만들었잖아. 근데 내 기억에도 이 유경재단 부분은 좀 문제가 많았죠. 동생들하고 예. 아니, 많아가지고 문제 많죠. 뉴스에 은둔 생활을 했지만 뉴스에는 한 번씩 나왔어. 안 좋은 일로. 예, 예. 박지만 같은 경우는 마약으로 항상 나왔고. 아 근데 박지만 형은 사람 좋다던데. 제가 비선 라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아무나 또 형이야. 아니, 왜냐면- 왜 사람 시원시원하게 좋고. 기말이 봤어요? 좋고. 아니 저는 잘 못 봤는데 제 지인 중 하나가 옛날에 뭐 좀 술도 한 몇 번 같이 먹고 이랬던. 아. 괜찮대요 뭐. 예. 좋대요. 예, 사람 시원시원하게 괜찮대요. 깔끔하게. 예. 어디 사귀든가. 가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아니, 싶다. 옛날에 보면 그 신라호텔 라이트가 서울에서 최고 좋았던 거기서도 뭐 몇 번 술도 드시고. 예, 그랬대요. 예. 그렇구나.
어디 저 동선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요즘은 동선이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82년에 그 경남기 신기수 회장한테 돈을 받아갖고 성북동 집을 얻었어요. 아, 경남기업. 돈 원래 줬겠지. 신당동에 살던 집이 네. 좀 좁았나? 네. 좁아가지고 그랬는지 성북동에 그 집을 이제 얻었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지. 그래고 얻었는데 그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받은 거야.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성북동에 집을 마련했으니까 거기에 그 유품도 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그 제의가 있어서 제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다 신 회장이 처리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집이 왜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는지, 증여세를 왜 안 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피해갔습니다. 좋다. 왜 그렇게 그냥 주는 사람이 많은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받은 거야. 그 사람의 덕망이 드러나네. 6억도 막 오빠야한테 그냥 막 6억 그냥 뭐 니 좀 써라 그러면서 6억 받고. 직접 준 그분은 약혼설이 있던 분이에요. 아 신기수 회장이라는. 네네. 네. 그러니까 약혼을 설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집을 한 채씩 주고. 부럽다. 근데 솔직히 젊을 때는 이쁘긴 하더만요. 누가? 박근혜 후보가. 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그 젊었을 땐 한 몸매 했어요 이러고 그러더니. 예전에 비키니. 네. 중학교 때인데. 아니 몸매는 그런데 얼굴은 뭐 근데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태민 씨하고 또 스캔들이 안 찾아봐도 다 아는데? 그래요? 아니 최태민은 영상 검색으로 바로 나와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 과정에서 그때 그 네, 문제가 한번 깠잖아. 그때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이명박 쪽에서 이명박 각하 쪽에서 알지? 그때는 후보지. 이제 이명박 후보 쪽에서 이명박 후보 쪽에서 이제 그거 의혹으로 제기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유경재단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최태민 씨하고의 그 핑크빛 사연 그런 것도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태민 씨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이가 된 게 알고 지낸 게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그 박근혜 후보가 말하기는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자기한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다. 결혼을 5번 하지 않았나요? 네, 아니, 뭐 이름도 6번, 몇 개로 하면 6번. 네. 이름도 엄청 많고. 아니 종교도 국적이 아랍에미리트 무슨 6번 결혼을 일본 나치자야 이 사람? 석유 부호인가 봐.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알게 됐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최태민 씨하고 이 박근혜 후보의 요 사이를 다시 이제 들고 까발리겠다. 나와가지고 까발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사실 그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전 대통령의 딸과 관계된 그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송에서 너무 조용한 거지.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 부분에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그 이제 이명박 후보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이제 경선 그거 할 때 한참 이제 최태민 그 씨하고 그 박근혜 후보의 뭐 이 핑크빛 연문설이 막 나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제 대사였던 그 미국 대사였던 버시바우라는 사람이 네, 이제 버시바우, 그죠 미국 이제 본국에다가 외교문서 이게 공개한 게 위크리크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나이가 많고 그렇죠. 이분이 차이가 종교도 많아요. 다양해요. 본인이 예. 또 뭐 태자마마 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했고 근데 아니니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라고 만날 때 불렸잖아. 목사님 목사님. 승려여서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근데 종교에서부터. 아니 모든 종교의 길은 하나예요. 과정만이 그걸 틀릴 아신 뿐이에요. 분이구나. 진정한 네. 대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영예라 그랬죠. 영예 박근혜라 맞아요. 했는데 박근혜 영예를 만난 거네요. 위키리크스를 이제 해석한 그 번역한 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박근혜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해명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데 그녀의 반대자들은 한국판 라스푸틴이라고 규탄을 한 최태민 푸틴? 지금 라스푸틴 아니 그 사람 말이야. 좀 들어봐. 예, 한국판 라스푸틴이라고 규정을 한 최태민 목사 외에 35년 전 관계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녀의 모친이 암살된 이후 그녀가 영부인 역할을 하였을 당시 청와대 안에서 최태민과 어떻게
최태민이 어떻게 박근혜를 통제를 했는지 또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라스푸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 번역한 사람이 이 밑에다가 또 이제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사실 이런 외교 문서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글을 쓴다는 거죠. 본국에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이런 대사라는 사람들이 본국에 보낼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은어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에는 한국판 라스푸틴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명백한 그렇죠. 예. 그래서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이 시베리아의 엉터리 승려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제정 러시아 요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요. 황후를 먼저 손에 넣고 그 다음에 황제까지 넣어서 네. 정말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태민이가 그 라스푸틴이라는. 정도 사람이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면. 대가라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이 한국판 라스푸틴이라는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자기가 그러니까 위키리크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사람한테 놀랬다. 위키리크스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는데 한국 거만. 근데 요 라스푸틴이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놀랬다. 어떻게 외교 문서에 이런 게 있지? 너무 적나라한 단어 선택이네. 그쵸? 적나라한 단어 선택. 네. 그러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본국에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위해서 예.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단어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아마도 그녀가 모친이 암살되었을 당시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에 봉사했다는 이미지가 가장 심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죽은 최 목사가 1994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노안으로. 네. 죽은 최 목사가 그녀의 인성 형성기에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몸과 영혼? 예. 바디 앤 소울? 그렇지. 컨트롤했어. 컨트롤.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런 결과로 최태민의 자녀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본국의 외교 문서로 보낸 거예요. 보시바우가. 지금 방금 이 문서가 보시바우 옛날 미 대사가 그렇죠. 자기 본국에 맞죠 외교 문서로 보낸 거죠. 근데 외교 문서로 보냈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는답니다. 예 맞아요. 예. 애매모호한 단어나 그쵸. 또 자기들만의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정말 깊은 관계다. 그러니까 왜 그 근령하고 지만 그 예, 친필 편지 맞아요. 탄원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통령. 탄원서 넣고 최태민 목사랑 우리 언니를 좀 어떻게 관계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해달라 끊어달라. 우리 누나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이거잖아. 딱 맞잖아.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최태민이란 사람이. 지금 봐봐요. 엄마가 죽고 나서 갑자기 영부인 자리에 22살짜리 그렇죠. 처녀가 기댈 올라왔어요. 곳이 필요했던 거야. 얘는 사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 우리 그 연세대 황상민 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이 최태민 같은 사입이 목사라고 부르면 교회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냥 뭐 최태민 씨라고 하죠. 네. 이 사람 목사도 아니고 성녀 여기다가 뭐 이상한 종교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도 뭐 굉장히 신빙성 있는 문서고, 예. 이 오늘 얘기를 미국 해보니까 대사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는 우리가 최태민은 확실하게 나오네. 아니 뭐 과거도 없고 뭐 현재밖에 없고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최태민 부분은 확실하게 있네 자료가. 이 아저씨 좋아, 재밌네. 근데 너무 애석하게 노안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구나. 94년에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애석하죠. 근데 그 분의 원체 결혼도 많이 하시고 자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사위가 유형재단이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의 정계 진출에 도움을 주고 지금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도 빌딩이 강남에 빌딩이 몇백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던데. 강남에 빌딩 말씀 기본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박근혜 후보의 제일 큰 이제 뒤에 스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영예랑 지나다는 이유로 각종 이권에 이런 또 개입했겠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스폰서라고 하지만 일단은 재산 관리.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맞죠?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이게 박근혜가 이게 어려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 이게 짜증나요. 하다 보면. 아까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주일 모르겠다. 동안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뭐 돌죠. 가장 뭐 악수하고 우아하고 그 머리 스타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과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투표할 때 도움이 될 건데 뭐 진짜 애매해. 제가 이번에 이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공부를 한다 내지는 알아본다 찾아본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지. 친해지고 아니 싶어요. 인터넷밖에 없거든요. 뭘 그 예,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거 자료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답하는 스타일, 예, 그리고 사건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 완전 새누리, 정말 새누리 방식으로 일처리가 다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경선 당시 전에 그 경선 그 이명박 후보하고 같이 경선할 때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 한나라당 쪽에서 그런 경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후보한테 최태민 그과의 관계 그리고 뭐 유경재단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영남대학교 뭐 이런 거. 정수장학회도 굉장히 정수장학회 그런 거 다 굉장하지. 물어봤는데 최태민 부분에 대해서도 최태민과 박근혜 후보의 그런 사이도 좀 문제가 되었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최태민이 그 다른 뒤로 비리가 굉장히 많이 많죠. 있었거든요. 그 비리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조사해 본 바는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똑같네. 언제나. 동생이 사고를 했다. 네. 동생에 관한 부분도 우리 동생이 아니래잖아요. 예.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뭐냐면요. 사실 야당 쪽에서 민주당이나 어떠한 후보들이 어떠한 의혹에 휩싸였을 때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검찰이 막 더 나서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다 나서서 검사해서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 쪽 이쪽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한마디면 다 정리가 돼. 다 필요 없어. 조사고 뭐고. 맞아.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거지. 난 안 사랑해. 검찰도 사랑. 아니 우리 맨날 안티 빼놓고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여자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뭐 공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우리가 지금 경상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서울 사람들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왜 도대체 경상도에서는 박근혜 좋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좋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 그 사람들. 사육도는 가지고 좋아하지. 독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왜 좋아하냐. 그리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박근혜 왜 좋아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는 한참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고 우리나라만 발전한 게 그렇죠. 아니지. 더 발전할 수 있었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발전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세계적인 경제 정황상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편승해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더 인기를 몰아간 거죠. 뭐 새마을 운동이나 눈에 띄는 거는 운이 하겠지만. 좋았네. 그렇죠. 운이 좋았지. 그것도 하늘이 주는 거지. 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경제가 힘들어질 때 하필이면 우리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운이 안 좋네. 경상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요. 야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하필이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하필이면 우리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좀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당 후보들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이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벌써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미지 맞아요. 메이킹. 그러니까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박근혜는 그냥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그 화장실 가는 모습, 밥 먹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 정확하게 절친은 아니지만 지금은 원수가 됐지만 그 전역 씨가 나름 친하거든요. 집에 초대받아서 맞아. 밥을 이렇게 밥 알이 있죠, 밥알 하나씩 먹어요, 하나씩. 누가? 박근혜 후보가 밥알 하나씩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소식을 한다니까 그렇게 먹겠지. 그런 분한테 신당동 떡볶이를 먹였어요. 먹이지 마요. 공주인데 무슨 공주가 떡볶이야.
이제 12월 전에 많이 얘기가 될 거니까. 그거 우리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아, 우리가 안 해도 김영삼 뭐. 대통령이 핑크빛 연문 그런 거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간만에 진짜 난 처음 봤어 그렇게 아니 옳은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김영삼 대통령이 할 땐 하는 사람이거든. 옛날에도 민주 투사했고. 맞아. 그 정신을 좀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의 그 동생들 이야기, 그건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딴 거 다 빼고 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윤석열 여사 보면 이 형제 남매들이 싸우는 걸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재산 싸움이잖아요. 진짜 친하게 그것도. 됐으면 좋겠어. 나 네. 진짜 맞잖아. 왜 싸우는데 딱 하늘 아래 피부치가 돈이 생각밖에 있으니까 없는데. 싸우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지. 걔네들이 싸우는 걔네들이 하면 안 걔네들 되지. 하면 안 돼. 안 되죠. 아니, 그분들이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유경재단 예, 뭐 예. 이런 재단을 가지고 예. 싸우는 게 근데 결국에는 지네들 거 아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 소유가 되고 싶어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결론은 재단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재단이 자기한테 지금 돈이 되고 남편이 지금 근영 씨 남편은 깜빵 감옥에 가 있죠. 구속됐죠. 구속돼 깜빵 있고 가 있지. 13살인가 14살 연하고 통일교 그쪽 사람이어서 통일교식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아, 사랑하는 여동생이 맞잖아. 그렇게 하면 말리겠지. 약간 뭐 저도 이 소리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결혼 처음에 과정부터 끝까지 좀 안 좋았던 소리도 있어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가 이제 큰 언니니까 말렸겠죠. 오늘 그 우리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이 방송이 대선을 위해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송이니까 사실 말은 길게 했는데 아 근데 별 저는 정보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1시간을 넘겠는데 더 모르겠어. 아니 알면 알수 몰라요. 뭐 양파도 아니고. 아니 이게 정상이야. 아니 내 모자란 거 아니지 지금 이거. 이게 정상 맞죠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알면 알수록 좀 이렇게 선명해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하면 머리가 할수록 더 모르겠어. 하얘지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퍽. 끼네. 뻥하고 비슷한 거로 말하기. 뻑신 자자. 일단 뭐 박근혜에 대해서 사실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예. 우리가 너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예. 예, 우리 오늘 경선 맞추고 와가지고. 저는 오늘 10시부터 막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서면에서 네. 또 경선장 가서 소리 컨디션 지르고 조절해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오늘 오늘 이 어려운 과제를 또 그러니까 박근혜에 근데-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하고 예? 끝내죠. 예?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박근혜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소감 한 난 번씩 얘기했고 해요. 소감 한 번씩 하죠. 우리 이렇게 오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알려고는 노력했으나 근데 솔직히 파면 팔수록 잘 모르겠고 시간만 더 길어지면 더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예. 박근혜 후보가 한 번도 진실된 모습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솔직히. 바랍니다. 예, 음. 그렇게 한번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시 바라고 오늘 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박근혜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고 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우리 무슨 박근혜는 뭐다 이렇게? 아니 뭐 그 알아서 그런 거 박근혜 알아서 박근혜 후보 멍게야. 알아서. 멍게 멍게한 멍게 부부자, 오늘 예. 몇 번 웃었다. 응. 좀 많이 웃었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101호에게 예. 박근혜는 소녀시대다. 그냥 겉을 보면 예뻐. 예. 근데 뭔가 이상해. 걔들은 걔가 아닌 것 같아. 텔레비전에 보이는 소녀시대지만 실제는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박근혜하고 소녀시대 동급됐습니다. 오. 아니 박사가 아니에요 이 아줌마? 진짜. 예. 그다음 102호.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별로 저는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조사했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조사했는데 솔직히 그냥 그 전에 알던 거 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더 나온 사실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추가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그리고 기존에 알던 거, 뭐, 그 영부인 역할 대신했다, 뭐, 이런 거 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말도 없고, 솔직히 뭘 알아야지 할 말이 있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저희 외갓집이 다 박씨거든요. 다 박씨가 아니고 당연히 다 박씨지. 저희 엄마가 이제 박씨라서 우리 뭐 외삼촌이라든가 전부 다 저희 이제 그 여기 경남 지역에 다 사시는데 다 박근혜 후보 이제 지지하시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지지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잘할 것 같다는 느낌. 이미지 예. 중립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느낌으로 대통령을 뽑았냐. 그러니까 소녀시대를 보면 얘들 다 착할 것 같아. 예쁘니까. 그냥 느낌. 소녀시대 한번 알아볼까 내가? 별로 뭐. 라인 가동시켜. 우리 103호는
저는 그냥 항상 오늘 방송을 하기 전부터 오늘 방송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평소에 박근혜 후보를 보면 박근혜 후보 책에 왜 자서전 비슷한 건데 거기에 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 안 나오고. 여자였어요, 일생. 여자 행복한 제 일생. 진짜 개인적인 그 생각은 진짜 뭐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6억을 받고 그거를 뭐 이제 진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게 무슨 뭐 비자금인지 뭐 어떤 돈인지 출처도 모르면서 그냥 받고 뭐 그 회장 경남기업 회장한테 뭐 집을 받고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과연 이제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로 나와서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올 의원이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예. 아유, 뭐 오늘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를 보면 좀 더 알고 싶다. 진짜. 더 알고 싶다. 맞아 들었나? 아니 제가 이거 저기 이제 제 장남이 태어나기 전에 태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하고 저하고 인터뷰 1대1로 하는 꿈을 꿨어요. 진짜요? 한번 따오세요. 로또를 사야 되나 하다가 저는 그런 거 안 사기 때문에 안 샀는데 사지. 아마 근데 뭐 우리 또 장남이 이 꿈은 반대라잖아요. 그래 태몽이라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뭐 진짜 좀 잘 알고 싶어요. 좀 여러분들한 진실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 모든 걸 이미지 메이킹으로 하고 이런 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일부러는 생각하고 서민적인 뭐 정치를 나는 이런 한다고 사람이 이런 걸 좀 하는데. 보여주고 자신 있게 왜 다 자신 있게 보여줘도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결론은 박근혜 후보님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아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맨 얼굴을 보여주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 맨 예. 얼굴인데 화장은 하고 오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근데 화장해야죠. 또 박근혜 후보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이게 좀 알면 알수록 약간 또 빠질 듯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박수 한번 나요. 빠졌다. 아니 박사모 회원증이 이쁘더라고. 회원증도 있더라고. 박사모 다 가입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에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몇 번씩 더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봤으면 게 그렇죠. 이제 예.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예. 검증하는 겸 우리가 좀 더 힘들다고 이제 뭐 포기하지 말고 더 알아봅시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데 런던 보이님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저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업무가 좀 마비가 된대요. 자꾸 올리언이 누구냐? 누가 그래, 누가? 올리언에 대한 무리가 지금 비발치고 있거든. 끝.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오늘 그래서 방송 끝내죠. 아니, 예, 그래서- 이제 끝내죠. 예,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방송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얼굴 CD 3장 필요합니다. 아니요, 101호 아줌마. 여러분 콩다방이나 별다방 가면 옆에 있는 아줌마 101호 아줌마일지도 몰라요. 102호 아줌마. 102호 아줌마 마트 갔을 때 카트 끌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102호 아줌마일지도 몰라요. 103 아줌마 온천장에서 포장마차 소주 한잔 먹을 때 이쁜 분이 옆에 계시다. 그럼 그게 103 아줌마일지 몰라요. 멍게양 부산대학교 앞에서 커피숍 가면 만날 수 있는 또 대학생이 멍게양일지 몰라요. 올리원 어제 뭐 클럽에서 본 멋진 오빠가 올리원일지 몰라요. 진짜.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은 그런 서민이고 언제나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평범한 시민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정치에 대해서는 꼭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평범한 저는 사람 옆집 오빠일 수도 있고 진짜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옆집 선배일 수도 있고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옆집 생각하니까. 오빠야. 그러니까 뭐 자기만 뭐 멋진 오빠고 뭐 클럽에서 만나고 요새 클럽 못 가잖아 해본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자꾸 그 런던 보이님한테 문의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니 얼굴 떠나서 옆집 오빠. Disconnected.